이번 4강에서는 이제 근육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좀 이 명칭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근육 자체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 거부감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세부적인 그런 근육에 대해서는 이 강에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육의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근육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붙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을 거고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꼭 그려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근육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모르시면 나중에 좀 뭐 공부를 하시거나 그림의 외형을 그릴 때에도 어느 정도 모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자잘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들만 쏙쏙 골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강의 내에서 여러분이 이 큰 근육들의 이름이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이거를 여러분에게 외우게 조금 만들 거예요. 이 이름들을 제가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기습적으로 여러분께 물어볼 거예요. 이 이름 뭐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보시는 내내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기억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혹시나 잊어먹으실까봐 후반부에는 이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은 그런 근육 사진들을 가져가서 여러분하고 이름을 같이 맞춰보는 것도 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진행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근육 공부를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그림을 그리다가 사진을 가져가서 이제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이름이 써져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쉬운데, 사진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알았던 근육들이 확실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형태도 좀 많이 달라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근육들을 한번 분리를 해보고 선으로 뭐 이렇게 나눠보고 네 그리고 이름도 다시 한번 그 외워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근육을 여러분 공부에 이제 적용시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름을 외울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이제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할 텐데 몸통 부분 1번 몸통 부분 그리고 2번 팔 부분 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3번 다리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랑 전체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몸통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앞쪽에 제가 이름들을 다 써놨어요. 이 이름을 먼저 한 번씩 좀 읽어보고 갈게요. 여기 목 쪽에 붙어 있는 근육, 목 뒤에서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은 승모근. 여러분 승모근은 조금 익숙하시죠? 그 승모근이고, 자, 팔뚝 쪽, 어깨 쪽으로 오셔가지고 어깨 위쪽 부분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은 삼각근입니다. 삼각근. 삼각근 바로 옆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몸통, 여기 가슴팍 쪽에 붙어있는 큰 근육이 보이시죠? 커가지고 대자가 붙어요. 흉곽에 붙어있는 큰 근육, 대흉근입니다. 대흉근.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이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여기 팔뚝하고 복부 여기 사이에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붙어 있어요. 전거근.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신 그런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거근 바로 옆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근육은 외복사근이에요. 외복사근. 복부 근육의 일종인데 외복사근도 읽어보고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길쭉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근육은 복직근이에요. 복직근. 우리 그 식스팩이나 아니면 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배에 이렇게 빨래판처럼 보이는 거 있죠? 네, 그거 복직근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몸통 쪽을 뒤로 돌아가셔가지고 볼게요. 앞쪽에서 우리가 이 승모근 불러봤었잖아요. 이게 앞에서는 사실 별로 안 보이는데 뒤에서는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자, 뒤에 이렇게 넓게 자리 잡고 있는 목 근육. 승모근입니다. 승모근. 그리고 여기
뒤에서도 삼각근이 앞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뒤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삼각근.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등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근육, 앞에는 뭐 대흉근이 있었으면 여기 등 쪽에는 광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되게 크면 대나 아니면 광이 붙어요. 예. 그래서 광배근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승모근처럼 앞에서 적게 보였는데 뒤에서 많이 보인 그런 근육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외복사근도 앞에서는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 지금 뒤쪽으로 이게 앞에서 뒤로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이고 뒤에서는 광배근에 가려져서 조금밖에 안 보여요. 자, 뒤에서 보이는 외복사근. 이렇게 몸 앞판에서는 여러분이 5개의 근육을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서는 4개의 근육 정도. 네, 몸통에서는 이 근육은 필수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림 그릴 때 많이 그려요. 이걸 모르면 인체가 약간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름 외우는 거 말고 조금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 있게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근육들을 잠깐 외워보세요. 그리고 15초 후에 제가 이거를 꺼볼 거예요. 네, 15초 드릴게요. 네, 짧은 15초가 지나갔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꺼볼 테니까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여기 점선이 쳐져 있는 네모의 근육 이름을 다시 한 번만 불러보고 우리 갈게요. 자, 1번 근육 이름 뭐죠? 이거는 여러분 뭐 아시죠? 승모근이에요, 승모근. 자, 그리고 2번 근육은 뭐죠? 여기 이렇게 어깨 쪽에 붙어 있는 약간 삼각형의 요 근육. 사실 삼각형이라서 삼각근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외워두세요. 삼각근. 자, 그리고 가슴 쪽에 있는 큰 근육. 대흉근이겠죠? 네. 자, 이 부분 제가 아까 여기 조금 애매할 수 있다고 그때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읒, 기읒, 네. 정거근입니다. 정거근. 그리고 5번, 여기 옆구리 쪽에 붙어 있는 복근. 바깥쪽, 외복근. 외복사근이에요, 외복사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식스팩. 이거는 복직근입니다. 복직근.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뭐 앞에 있는 애랑 이름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니까 이건 그래도 좀 쉽겠죠? 자, 얘는 승모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깨 부분, 이거는 삼각근.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등 부분에 넓게 펼쳐져 있는 이 근육, 등 부분, 광배근입니다. 광배근. 여기서는 등에서는 다른 게 이거 하나뿐이죠. 네, 광배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옆구리 쪽에 바깥쪽에 붙어 있는 외복사근.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름을 외워봤어요. 네, 뭐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네, 이 정도는 여러분의 기억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저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한번 외워보고 이제 이 상체 근육에 대한 조금 자세한 이 근육 기능에 대해서 그런 부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아시기 전에 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뼈에서는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요거 늑골입니다, 늑골. 자, 그리고 늑골 부분에서도 여기 가운데 부분, 요렇게 넥타이 형태처럼 생긴 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뭐 채색을 하시거나 뭐 해도 이 부분이 약간 판판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요것도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흉골입니다. 흉골.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 이 늑골 바로 윗부분에 요 윗부분에 이렇게
빗장처럼 올라가 있는 긴 뼈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쇄골이에요. 쇄골이 여기 가슴뼈 위에 얹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뒤쪽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자, 얘는 견갑골이에요. 이 견갑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어깨를 관장하는, 어깨나 이제 팔의 움직임을 관장을 하는 그런 근육들이 견갑골에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쇄골하고 견갑골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견갑골,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거 쭉 길게 나와 있는 거, 이건 제가 옆에 뼈를 따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는 척추죠? 이거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척추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 부분은 골반이에요. 골반이고, 자, 팔뼈도 뭐 지금 살짝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상완골이에요. 상완골. 자, 이렇게 대략적인 뼈 이름을 조금 알려드렸는데, 오른쪽에 이걸 한번 볼게요. 척추 부분을 좀 자세히 볼게요. 척추는 총 24개 정도의 뼈로 되어 있고,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왠지 느낌이 네, 빨리빨리 설명하고 갈게요. 자, 1번에서 7번까지 있는 이 24개 중에서 7개 정도의 뼈가 경추인데 목뼈예요. 목뼈고, 그리고 7번부터 12개 정도 이제 19번까지 뼈가 이제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흉추예요, 여러분. 흉추에서 돌아가서 붙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이거 우리 대흉근그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 흉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붙어 있는 요 5개 정도의 뼈, 이게 요추예요, 요추. 네, 허리뼈. 네, 이렇게 해서 총 24개 정도의 뼈가 척추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척추뼈를 옆으로 보여드린 거는 얘가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S자의 형태예요. 그래서 몸을 그리실 때, 옆모습을 그리시거나 뭐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얘가 조금 뭐 눕거나 아니면 뒤로 이렇게 골반이라던가 이런 게 눕거나 그렇게 될 때 경사가 져여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몸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옆모습 그릴 때 일자로 그리시면 몸이 좀 뻣뻣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쇄골 부분에서도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쇄골은 제가 방금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견갑골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쇄골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잖아요. 하지만 옆에서 여러분이 이 쇄골 부분을 보시면 쇄골이 약간, 제가 지금 위쪽 측면에서 보는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쇄골이 둥그렇게 조금 되어 있거든요. 일자로 안 돼 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살짝 위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둥그렇게 감싸져 있고, 그리고 뒤쪽에 제가 지금 견갑골이 삼각형의 형태로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견갑골도 마찬가지로 일자가 아니에요. 일자가 아니고 얘도 살짝 휘어져 있고 이렇게 몸통을 둥글게 감싸고 있어요, 얘네들이. 자, 여기에 늑골이 이런 식으로 있고, 늑골이 둥글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자, 여기 늑골 위쪽에 얹어져 있는 여기 쇄골이 견갑골과 맞닿아서 몸통을 이렇게 둥글게 감싸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견갑골 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견갑극이라고 불러요. 제가 요것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중에 승모가 이쪽에 또 조금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견갑골 아래쪽에 이렇게 두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사이에 지금 쇄골이 얹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 쇄골을 이렇게 일자로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따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측면에서 보실 때 꼭 사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가게 그려주세요.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이 뼈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는 지금 이 복부 부분이 이렇게 움푹 좀 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인체에서 러프하게 여러분이 이제 그 스케치를 잡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 흉판을 가슴 쪽을 여러분이 그리시게 되신다면, 우리 크로키 그릴 때 이거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흉판을 여러분이 그리게 되신다면 몸통을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를 움푹 이렇게 살짝 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파져 있는 이유는 이제 뭐 장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뭐 밥을 먹으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여기 부분에는 갈비뼈가 없어요. 갈비뼈가 요 위쪽에만 있는 이유는 여기 지금 뭐 심장이라던가 뭐 폐라던가 그렇게 되게 중요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려고 그런 중요한 부분에 지금 뼈가 두개골도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뼈가 있는데 복부 부분은 없어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아래쪽 그려주실 때 요거 움푹 파서 그려주시고, 자, 이거 끝나는 부분에 골반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허리가 살짝 들어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좀 지방이 좀 적거나 아니면 딱히 뭐 지방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 제가 살짝 여자니까 그래도 가슴이 있어야 어디가 어딘지 알 것 같아가지고 가슴 좀 그릴게요. 가슴 그리고 여기 그 흉골이 끝나는 부분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뼈의 위치 정도, 늑골의 위치 정도는 어디인지 보여주고 싶다. 내가 이렇게 뼈를 잘 알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살짝 움푹 넣어가지고 여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라든지 뭐 늑골 부분에 이렇게 뼈 표현을 해주면 좀 뭔가 프로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견갑골이랑 그 쇄골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뒤에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뭐 근육인가 뼈인가 하실 텐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견갑극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쇄골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네. 그거 사진으로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옆에 제가 붙여둔 그런 거예요. 자, 뼈 부분은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이름을 아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몸통 근육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살짝만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럼 위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근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쇄골을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근육을 승모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승모근 말고도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근육이 있어요. 여기 귀 아래에서부터 쇄골의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V자 형태의 근육이 있는데요. 자, 이 근육을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꽤 많이 나오는 그런 이름이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흉쇄유돌근은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항상 정해져 있어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찾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잠깐 그려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향하는 그림을 그리실 때도 여러분이 귀 뒤에서 쇄골 중심부까지 쭉 연결시켜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귀가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얼굴에서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상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서 쭉 연결시켜 보시면, 자, 목에서 여기 쇄골까지 오는 이 지점이
살짝 가려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면 그때는 안 그리면 됩니다. 네, 그리지 마시고 보이는 지점까지만 이렇게 흉쇄 요돌근을 그려주시면 돼요. 항상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각도에서 이걸 그리신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말한 이 시작과 끝점을 기억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흉쇄 요돌근이 있고 그리고 어깨 부분에 지금 걸려있는 이 승모근이 보이실 거예요. 승모근은 여기 등 뒤에 머리 두상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목을 거쳐서 삥 돌아와서 여기 쇄골 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인데요. 쇄골의 끝점 한 3분의 1 지점까지 네, 거기까지 승모근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자, 승모근을 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가오리 형태로 넓게 퍼져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승모근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후드티 많이 입으시죠? 그 후드티랑도 좀 형태가 비슷해요. 여러분이 등 뒤에서 이걸 그려주실 때 이 후드티를 생각을 하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좀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 승모근의 이름은 승려의 모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모자 형태에 좀 가까운 그런 근육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제가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이름 아까 외울 때 요거를 제가 삼각형이라서 삼각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육은 그래서 삼각근인 거는 아니고 세 개의 덩어리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덩어리가 합쳐져서 삼각근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앞에 부분하고 옆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좀 나눠져 있어요. 앞에 부분은 지금 보시면 여기 쇄골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고, 자, 옆부분, 측면 부분도 마찬가지로 쇄골에 붙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봤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전면 부분이 있어요. 전면 부분이 이렇게 쇄골에 붙어 있죠? 자, 그리고 측면 부분을 찾아봅시다. 자, 이게 측면 부분인데, 측면은 쇄골과 아까 요거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 견갑극이라고 견갑골에 붙어있는 톡하고 튀어나와 있는 극 부분. 그래서 견갑극이라는 여기 지점인데, 이 부분에 이 측면 삼각근이 쇄골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렇게 견갑골에 붙어가지고 중간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후면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견갑골 쪽에 붙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총 3개의 근육, 삼각근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근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대흉근으로 갈게요. 대흉근도 보시면은 여러분 대흉근이나 뭐 이런 근육들이 몸통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사실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근육일 때가 많아요. 삼각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몸의 쇄골 쪽에 붙어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는 여기 몸통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아까 상완골이 있다 그랬잖아요. 팔뼈. 여기 위팔뼈예요. 위팔뼈. 위팔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몸통 쪽에서 시작한 대흉근이 나중에 이 위팔뼈 쪽으로 가서 붙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의 움직임을 좀 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 헬스장 가면은 이렇게 미는 그런 기구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구들 보면 팔을 움직이면서 가슴 근육 운동을 많이 하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 존재를 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흉근도 보시면 세 부분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쇄골 부분에 붙어 있는 근육이랑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흉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여기 넥타이 모양으로 생긴 그런 뼈가 있는데 그 흉골에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달걀 모양처럼 생긴 늑골이 있었죠? 그 늑골 부분에 붙어 있는 그런 대흉근도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국 얘네들이 다 모여서 팔뼈 쪽에 가서 연결이 된다. 네, 그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이 요 대흉근의 그 위치나 뭐 그런 것들을 찾으실 때, 분리를 하실 때,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전거근을 보겠습니다. 전거근. 제가 아까 이 근육 조금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생소하니까 여러분한테 이걸 좀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전거근은 대흉근에 가려져 있는 근육입니다. 이 전거근은 원래 갈비뼈 쪽에 되게 가깝게 붙어 있어요. 뼈에 가깝게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견갑골이 있었잖아요. 삼각형 형태로, 뒤집은 삼각형 형태로 견갑골이 있었는데, 이 견갑골의 안쪽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요 뒤에 갈비뼈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해서 같이 붙어서 이 견갑골 쪽에 시작해서 몸통을 쫙 돌아서 몸통에 있는 뼈를 돌아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우리 견갑골을 이렇게 쭉 뒤에서 잡아 당기면 우리 기지개를 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 견갑골이 뒤로 가고 전거근이 이 뒤쪽에서 당겨주면서 기지개를 펼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근육입니다. 그래서 늑골 쪽에 가깝게 붙어 있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조금밖에 안 보이는 이 전거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근육 하는 사람들 요 옆구리를 보면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마치 따은 머리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전거근이 중요한데요. 이 전거근과 외복사근 두 개는 지금 보시면 깍지를 낀 것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얘도 외복사근도 마찬가지로 여기 갈비뼈 부분에 붙어 있어요. 전거근은 갈비뼈의 위쪽 부분에 붙어 있고 외복사근은 갈비뼈의 아래쪽 부분에 그렇게 붙어 있는데요. 얘하고 이 외복사근하고는 살짝 그 결이 조금 달라가지고 결이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건 비슷한데 방향이 살짝 달라서 이런 식으로 깍지를 낀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거근도 몸통 뒤쪽에서부터 쭉 돌아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외복사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있지만 얘도 뒤쪽에 있는 갈비뼈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붙어서 앞쪽에 있는 갈비뼈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고, 승모근은 앞에서 조금 보이고 뒤에서 되게 많이 보였죠. 근데 외복사근은 반대로 앞에선 좀 더 많이 보이고 뒤쪽에는 이 광배근이라는 근육 때문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도 살짝 보이지만 조금만 보인다.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거근과 외복사근, 마지막으로 복직근이 남았어요. 복직근은 이 복부에 붙어 있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식스팩이라고 불리는 그런 근육입니다. 왜 식스팩이라고 하냐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볼록볼록 6개의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식스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복직근은 식스팩이 아니에요. 식스팩이 아니고 아래쪽에 지금 요 볼록볼록한 게 4개 정도 더 있거든요. 이렇게 2줄이 더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뱃살 때문에 원래 여기 하복부 부분에 지방이 되게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좀 가려져 있어요.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 정도만 되면 이제 지방이 좀 체지방이 거치고 그러면은 여기가 드러나면서 이제 식스팩에서 8팩으로 8개의 팩으로 진화를 하는 네, 진화라기보다는 원래 뭐 있는 근육이긴 하지만 네, 그런 근육이고 요 아래쪽에 있는 복근은 좀 많이 하단부에 있어서 거의 드러나지가 않는 그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열덩이다. 5줄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줄이 있어서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조금씩 이렇게 살짝 떠 있거든요. 원래 이 복직근이 생각보다 되게 긴 근육이에요. 근데 몸에서 이 정도로 긴 근육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이렇게 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분리를 해두는 거예요.
흰색 끈이 여기를 이렇게 복직근을 조금 묶어가지고 분리를 해둬서 힘을 잘 쓸 수 있게 요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막이 있고, 여기 가운데가 조금 살짝 비어있다. 자, 그리고 배꼽은 이 세 줄째 가운데 이 부분에 위치를 하게 돼요. 뭐 사람마다 배꼽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세 줄째의 가운데 부분 여기에 있고, 여자는 살짝 좀 더 아래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배꼽의 위치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아까 승모근은 제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승모근은 이 줄 보이세요? 이렇게. 자, 이 줄이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견갑극, 요 견갑극이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승모근도 굉장히 커서 상부, 중부, 하부로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가 이렇게 견갑극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이거를 빼곡 이렇게 채워가지고 승모근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승모근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나중에 이거 우리 사진을 보면서 구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조금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 막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면은 이런 거 많이 그리잖아요. 해서 좀 나비 모양이라던가 네, 그런 거에 가까운 나비 형태에 가까운 그런 근육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승모근 있고 삼각근 뒤에서 보고 있는 삼각근이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이 부분은 견갑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견갑골에 붙어서 얘도 팔 쪽에 이렇게 가서 붙는, 팔뼈에 가서 붙는 그런 근육이거든요. 대부분 상체에 있는 근육들이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팔뼈에 가서 붙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여기 이 부분은 근데 많이 중요하진 않아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이름을 적진 않았는데, 제가 가볍게 간단하게 용어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얘는 극하근과 대원근, 소원근 세 개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고 있는 네, 그런 근육인데 복잡하죠. 예,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은 네, 삭제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잊으시고, 우리는 등에서 큰 근육, 승모근, 삼각근, 자, 그리고 광배근도 이제 막 뭐 턱걸이를 한다던가 뭐 그럴 때 많이 발달을 하는 그런 근육이에요. 그래서 요 광배근이 많이 발달을 하면 약간 앞에서 봤을 때도 얘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보디빌더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마동석 뭐 이런 사람들 보시면 이렇게 몸통이 오히려 좀 작고 승모근하고 팔 근육도 많이 이렇게 발달을 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 날개처럼 이런 식으로 몸이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광배근이 많이 발달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도 이렇게 근육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많이 발달하면 이제 팔이 잘 붙질 않아요. 이렇게 여기 공간이 넓어지면서 팔도 막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게 돼요. 등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게 넓게 등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를 잘 보시면 아까 대원근하고 소원근이 이렇게 견갑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이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승모근 아래쪽에 있고, 승모근은 맨 위쪽에 올라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고 이렇게 견갑골을 살짝 덮은 상태에서 팔뼈 쪽으로 가서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견갑골에 이렇게 견갑골 가운데쯤에 끝 지점쯤에 좀 덮여 있는 근육들을 보시면 광배근이구나 하고서 여러분이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래쪽까지 광배근은 쭉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광배근의 밑에는 지금 외복사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복사근이 뒤에서 앞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 근육의 이름을 알아봤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이 근육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제가 사진에다가 미리 근육들을 다 나눠놨어요. 여러분하고 이름 맞추기 한번 해보려고 이거를 지금 막 몇 개 사진을 좀 준비를 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름을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거. V자로 되어 있는 거, 이건 이름이 뭘까요? 네, 요거는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 자, 그리고 흉쇄유돌근 옆에 이렇게 쇄골 있고, 쇄골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승모근이죠. 쇄골 위쪽에는 흉쇄유돌근, 승모근, 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자, 그리고 팔 쪽에 붙어 있는 요 근육, 이 근육의 이름은 뭘까요? 네, 이 근육 삼각근이죠? 삼각근. 여기 보시면 몸통에 붙어 있는 근육. 몸통에 붙어서 팔 쪽으로 연결이 되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근육. 자, 대흉근이에요. 대흉근이에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조금 등 뒤에서, 갈비뼈에서, 쪽에서 오는 그런 근육. 네, 전거근입니다. 전거근. 오늘 이거를 저희가 다 이름을 맞춰볼 거는 아니고, 앞에 있는 요거랑,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 자, 이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 그리고 제가 등 이미지 요거를 할 거예요. 등 이미지를,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이 요거를 보시고서, 나중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이미지를 제가 강의 자료에다 올려둘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처럼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서 복습할 때 오늘 하지 마시고 내일쯤 돼가지고 잊어먹을 때쯤 하셔가지고 그 과제를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복습이 좀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쓰시고 나시면 아마 이 대부분의 근육 이름을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제 빠뜨리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저하고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수업을 듣고서 여기까지 이름을 다 써보고 근육을 분리해보고 하시면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저희 과제 잊지 마시고 내일 꼭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거근하고 그 다음에 전거근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육 뭐죠? 네, 외복사근이에요. 외복사근. 여기 식스팩, 빨래판. 네, 요거는 복직근입니다. 복직근. 자, 앞에 쪽에는 지금 대부분 5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네요. 6개의 근육이 있어요. 앞쪽에. 꼭 알아두셔야 될 근육. 자, 그리고 이 옆 측면을 볼게요. 제가 측면 사진을 준비를 한 이유는 측면 사진이 약간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광배근이 이 전거근하고 여기 외복사근을 끈듯이 일자로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 형태를 우리가 앞하고 뒤만 보니까 옆에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상 볼 때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 광배근은 팔 쪽으로 갔을 때는 되게 가늘어지고 그리고 등 쪽에는 등 전반부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전거근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아예 끊기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광배근, 이름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제가. 네, 광배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네, 전거근. 자, 이거는 뭘까요? 전거근과 세트 구성. 네, 외복사근이에요. 옆쪽에서 지금 살짝 보이는 게 있죠? 네, 복직근. 옆에서의 이 가슴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봐보세요. 옆에서
옆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파악해 두시면 돼요. 대흉근, 네, 대흉근입니다. 자, 그리고 팔에 지금 근육이 뭔가 되게 복잡하죠? 팔에 제가 이거를 라인을 그려뒀는데 이 라인을 끄면 더 복잡할 거예요. 자, 지금 이 팔 쪽에 분명히 삼각근이 있을 텐데 삼각근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럴 때 저기 견갑골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견갑골에 한 이쯤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견갑골 이쯤에는 견갑극이 있다 그랬죠? 이 어깨를 나누고 있는 선을 한번 살펴보세요. 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견갑극에 붙어 있는 근육 삼각근 중에 후면에 붙어 있는 게 견갑극 쪽에 붙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가 삼각근이 되겠죠? 자, 삼각근 여기는 광배근. 자, 외복사근, 복직근, 대흉근. 그리고 여기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알아두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살짝 보이다 마는 게 있어요. 보이다 마는 근육. 하지만 원래는 등 뒤에는 굉장히 많죠. 얘가. 승모근입니다. 승모근. 옆에서는 이런 식으로 근육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등 뒤로 가서 오히려 등이 뭔가 덩어리가 되게 확실하게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지금 선을 좀 나눠둬서 되게 확실하게 뭐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이름을 먼저 좀 외워볼게요. 자, 얘는 뭐죠? 승려의 모자. 네, 승모근입니다. 자, 그리고 승모근 옆쪽에 있는 거. 이거는 삼각근이에요. 삼각근. 아래쪽에 알면 좋지만 뭐 어려운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고 자, 여기 쭉 견갑골을 거쳐서 등 쪽에 붙어 있는 승모근 아래쪽에 있는 등의 지배적인 근육. 자, 광배근입니다. 광배근. 여기 볼록하고 조금 보이는 거. 이거는 외복사근이에요. 자, 등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조금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름을 내가 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는 수준의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더 어려운 걸 좀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지 않은 사진에서 여러분이 근육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이것도 같이 과제로 나갑니다. 이것까지 하셔야지 여러분이 완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근육을 조금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더 잘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내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한번 분리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다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앞부분 근육에서 귀 쪽에서 여기 중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자, 흉쇄우돌근입니다. 여기서 흉쇄우돌근 찾아볼까요? 굉장히 뭔가 목이 애매하죠? 목이 애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있고 귀 아래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그 근육.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서도 쭉 연결되어 있는 그 근육. 흉쇄유돌근이에요. 둘 다.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목 뒤에서부터 이렇게 쇄골까지 붙어 있는 이 근육. 제가 답지도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 답지를 열어가지고 근육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쏙쏙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승모근 앞에서 보면 많이 안 보이고 그리고 목 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 승모근과 이 쇄골 사이에 지금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삼각형 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채색을 해주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흉쇄요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오른쪽에서 오면은 이 기둥의 반대편 부분에 어둠지는 부분을 살짝 어둡게 잡아주시면 돼요. 목도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목의 원형에서 오는 어두운 그림자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근육을 아는 거는 뭐 외곽 드로잉에도 되게 많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채색을 하실 때 얘가 어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인체를 채색을 하실 수 있으니까 빛이랑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쇄골. 제가 맨 처음에 뼈를 설명드렸던 거는 항상 근육 기점이 되거든요.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맨 처음에 쇄골 위아래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쇄골을 먼저 찾으셔야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그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 꽤 많잖아요. 이 팔뚝에 삼각근, 쇄골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삼각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몸통, 쇄골 쪽에서부터 가슴팍까지 붙어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약간 갈라져 있죠. 이렇게 근육들이. 제가 맨 처음에 쇄골 부분, 뭐 흉골 부분, 늑골 부분으로 근육이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많이 발달한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까지. 지방이 적으면 이 살갗과 피부에 이렇게 간격이 좀 좁아져요. 그러면서 근육들이 더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흉근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옆쪽에서 오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전거근이 보일 거예요. 여기 옆에서는 앞부분에서 봤을 때는 원래 전거근이 이렇게 쭉 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전거근이 앞쪽으로 돌아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거근 그려야지 이러면서 정말 수많은 갈매기들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징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에서 4개 정도만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외복사근도 약간 좀 더 엇갈려가지고 비껴서 여기 갈비뼈 부분에 붙어져 있는 그 외복사근, 여기까지 이렇게 외복사근이 연결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골반의 이제 선이거든요. 이 골반의 선 위에 이 외복사근이 지금 얹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보면 사람들이 치골이 보여 이러면서 너무나 멋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치골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골은 좀 더 아래에 있어요. 여기 중심부 근처에 있는 뼈를 치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자, 여기는 네, 골반에 능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외복사근이 얹어져 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뒤쪽에 지금 광배근이 살짝 보이는 거 관찰하실 수 있죠? 광배근은 앞에서도 볼 수 있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가끔 여자를 그리실 때 이렇게 몸통이 있는데 여자의 광배근을 가슴보다 크게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흉통을 이렇게 그리시면은 여잔데 되게 뭔가 엄청 강력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자 몸통 그리실 때는 가슴보다는 이 흉통을 조금 줄여가지고 그리세요. 생각보다 이거를 넓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여자를 그렸는데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강력해 보인다. 그럴 때는 여기가 넓어져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가 넓어지면 사람들은 이걸 광배근으로 인식을 하고, 광배근은 웬만큼 운동을 열심히 한 분이 아니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네, 되게 세 보일 수 있다. 네,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복직근을 계속 찾아볼게요. 자, 복직근. 여기 대흉근 아래쪽에. 자, 한 칸, 두 칸, 세 칸. 요렇게 있네요. 이분은 요 아래가 지금 살짝 보일랑 말랑해요.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셨나 보다.
그리고 가운데 배꼽이 이렇게 관찰이 되죠? 배꼽은 세 번째에서 요 네 번째 사이에 살짝 네, 거기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나중에 여러분이 나눠볼 수 있게 제가 또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셀프로 나눠보시고 분리해보시고 이름도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몸통 뒤쪽 이제는 뒤쪽 부분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뒤가 앞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뒤는 이렇게 오그라들면 견갑골이 조금 형태가 좀 변하거든요. 옆으로 좀 벌어진다던가 아니면 안으로 모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면서 근육이 좀 애매해질 때가 있는데 제가 왼쪽 거를 한번 분리를 좀 해볼게요. 자, 목 뒤에서부터 자, 목 뒤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쇄골 부분을 찾았잖아요. 여기 등 뒤에서는 견갑골 부분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견갑골 부분 여기가 지금 움푹 들어가 있죠. 여기 잘 보시면 잘못하면 여기 아래를 우리가 승모근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삼각근하고 승모근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 견갑 그게 그래서 삼각근이 여기 붙어 있는 거 보이시면 자 이거를 견갑극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구나 라고서 여러분이 그 위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변형이 많이 됐죠. 생각보다 근육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나비 형태. 이 부분이 이제 승모근이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등을 그리면서 팔을 이렇게 만약에 올리는 그림이 있으면 승모근의 형태를 채색을 하실 때 이런 그림을 조금 찾으셔서 그때 승모근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었지 하고 기억을 하시고서 자료를 보시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다가 적용을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승모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근. 삼각근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근이 있고, 자, 광배는 승모의 아래쪽에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영역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견갑골 부분을 살짝 덮고 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팔 근육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등 뒤에서 자 벌어져가지고 얘도 자 견갑골을 살짝 덮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 광배근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옆에서 보이는 외복사근이 여러분 관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옆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그리고 앞쪽에 복근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관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정거근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겠구나 하고서 여러분이 관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극쪽에 붙어있는 반대쪽에 자 여기 삼각근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서는 조금밖에 조금 안 보이죠? 이렇게 뭐 앞부분이랑 뒷부분 근육까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오른쪽 사진에서도 막 이제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셀프로 혼자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들고 계시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른쪽 사진을 비워놨으니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셀프로 분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팔 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움직임이 되게 자유로워서 엎쳤다, 뒤쳤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근육의 위치가 많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앞면하고 뒷면을 고정을 시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바닥이 정면을 향해 있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을 때 이때 이렇게 보이는 거를 앞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제가 쭉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네, 사진을 찍은 그 상태를 엄지손가락은 바깥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손등이 보이는 그 상태를 뒷면이라고 하고 네,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이름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위쪽에 그 근육, 삼각근, 요게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몸통 근육을 할 때 이 삼각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삼각근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두근하고 삼두근. 이두근, 삼두근이 삼각근의 아래쪽에 있어요. 이 두 개는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앞뒤로 붙어 있고, 자, 그리고 상박 말고 이 하박이 조금 어려워요. 이 팔의 아래쪽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거는 들어보실 일이 많았을 거예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거기에 이두근, 삼두근인데, 우리가 여기 아래쪽은 뭐 이름을 부를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바깥쪽에 뭐잘 튀어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가 사실 생각보다 그릴 때 되게 애매해요. 이두근, 삼두근은 커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그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나머지는 막상 그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그리고 회전을 했을 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근육이거든요. 함정, 팔 쪽에서의 뭐 약간 함정에 가까운 그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걸 익히려고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 붙어 있는 게 완요골근입니다. 완요골근.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 쪽에 붙어 있는 게 전완근이에요. 전완근, 전완근. 완요골근, 전완근. 아이고, 뭔가 익숙하지 않죠, 이름이? 저도 이거를 입에 붙이기까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아마 젊을 거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이 전 뛰어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이걸 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 10초, 10초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외워보세요. 자, 이름을 다 외워보셨나요? 짠, 다시 켜봤습니다. 자, 위쪽에 1번부터 이름을 써볼게요. 얘네들은 뭐 쉬우니까 쉽죠? 이두근, 삼두근. 자, 그러면 4번, 5번 이게 뭐죠?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거? 4번은 네, 완요골근입니다. 완요골근. 자, 5번은 뭐죠? 5번. 지읒, 지읒, 이응, 기읒입니다. 네, 전완근이에요. 전완근. 네, 이렇게 이름을 저희가 외워봤는데요. 이 근육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배워보기 전에 아까 몸통처럼 이게 뼈 구조를 또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뼈를 살짝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뼈로 넘어가서 팔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위쪽에 팔의 윗뼈는 상완골이라고 해요. 상완골. 그리고 이 팔 윗뼈 쪽의 형태는 이렇게 약간 이어폰이 여기 귀 쪽에 끼는 부분이 동그랗게 나와 있잖아요. 상완골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완골이 잘 보시면 내가 정말 생각 없이 뭔가 당연히 몸통에 뼈가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이게 갈비뼈 어딘가에 이렇게 꽂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잘 보세요. 여기 견갑골이 한 번 더 등장해요. 자, 여기에 견갑골이 있고 견갑골을 잘 보면 여기에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홈이 파져 있고 거기에 이 상완골이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완골은 여기 동그랗고 움직일 수 있는 홈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리기도 편하고 뭐 위쪽으로도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움직임이 회전이 가능한 네, 그런 상태로 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완골의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도르래 모양으로 장구 모양으로 좀 생긴 거 보이시나요? 장구 모양으로 생겼고 아래쪽에 있는
팔 뼈의 요 윗부분이 이 장구에 이렇게 맞닿게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뒤로는 못 움직여요. 뒤로는 걸려 있거든요. 걸려 있는데 약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그런 구조가 여기에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금 뼈가 두 개가 있죠?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사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이거를 자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맥도날드 가셔가지고 맥윙을 먹잖아요. 자, 그거를 열심히 먹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뼈가 두 개가 있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맥윙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뼈가 여기도 두 개가 있죠. 자, 이쪽에 머리가 넓고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이 이렇게 얇아져 있는 거 이거를 척골이라고 해요. 그리고 머리가 좁고 이렇게 끝에 부분이 넓어져 있는 거 이거를 요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뼈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요골은 엄지손가락 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척골은 새끼손가락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엎었다 뭐 뒤집었다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이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이 뼈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손바닥이 앞을 이렇게 향해 있다가 우리가 손을 뒤집기도 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꼬이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여기에 있다가 안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뼈가 휘게 돼요. 이렇게 해서 X자로 좁아졌다가 넓어져서 엄지손가락에 붙어있는 요골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가는 척골이 이런 식으로 X자 형태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가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척골의 경우에는 여기 도르래 상태에 껴져 있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안쪽으로 굽혔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회전에 관계되어 있고 얘는 엎쳤다 뒤쳤다 하는 그런 거에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그 나중에 완요골근과 전완근을 조금 설명하기가 편해서 왜 내가 뼈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근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근육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위쪽에 어깨 쪽에 붙어있는 이 삼각근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삼각근은 넘어가고 이두근부터 볼게요. 이두하고 삼두하고 얘네들의 이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두 개의 머리, 세 개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갈래로 시작을 하고 얘네들은 세 갈래로 시작을 해요. 이게 잘 보시면 이 명칭들이 다 근육의 형태라던가 그런 것들과 조금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두근은 머리가 두 개인데 얘는 여기 팔뼈에서 시작한다기보다는 또 등장을 합니다. 다시 또 등장을 해요. 여기 견갑골에서 여기 견갑골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 이두근이 걸려서 시작을 합니다. 두 개의 머리가 이렇게 걸려서 아래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는 그 팔의 안쪽에 위치한 볼록한 근육인데 우리가 막 뽀빠이 뭐 이렇게 뽀빠이가 팔 근육 자랑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디빌더들이 팔 근육 자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볼록 하고 이렇게 막 튀어나온 요 근육
이 근육이 바로 그 이두근이에요. 이두박근 막 자랑할 때 나오는 거. 이 근육이고, 자, 이제 뒤쪽에, 팔의 뒤쪽에도 이게 이두근이랑 딱 정면으로 맞닿아 있는 삼두근이 있는데, 삼두도 머리가 세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로 견갑골에 한 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위팔뼈, 뭐 상완골에 한 개가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 3개에 2개 정도는 이제 상완골에 붙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붙어 있는 근육들이 3개가 모여서 여기 팔 아래 팔뼈 쪽에 척골 쪽에 붙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삼두근이 이 3개의 근육이 나중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팔꿈치 쪽에 모이면서 움푹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눌려 있다. 눌려서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림 그리실 때, 옆모습을 그리실 때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이 부분을 이미지를 여러분이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따가 할 건데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삼두근인데 움푹 들어가 있죠.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나고 여기가 들어간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도 이 삼두근 그리실 때 꼭 기억하셨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두, 삼두 아래쪽에 완요골근, 전완근이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근육들이 손가락을 이제 쥐었다 펴었다 하는 그런 근육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뭐 총지신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면 강의를 끄시고 싶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완요골근, 전완근으로 하는 거예요. 이두가 팔의 정면에 앞뒤에 붙어 있다면 완요골근하고 전완근은 맞붙어 있긴 한데 약간 좌우로 맞붙어 있어요. 양옆으로 좌우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두하고 삼두근하고 나오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어떻게 보면 약간 고리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쪽 팔뼈, 위쪽 팔 근육하고 앞쪽에 팔 근육에 이렇게 얘네들이 좀 연결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양옆에서 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고리를 생각을 하시면 좀 이미지를 여러분이 떠올리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뭐 파악하시기 좀 쉽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완요골근은 자, 이두근과 삼두근 사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 엄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근육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양옆으로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형태가 약간 사선으로 반반 나눠가지고 삼각형으로 여기 반 여기 반 이렇게 뒤쪽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약간 지금 완요골근 쪽이 조금 넓어져 있죠. 자, 여기 반 여기 반 반반 붙어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역이 이만큼 잡혀 있다를 기억하시면 되고 또 이게 팔을 움직이면은 그 근육의 형태랑 위치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아까 척골하고 요골의 그 위치를 기준 삼을 때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기준으로 했듯이 완요골근, 전완근도 마찬가지예요. 팔을 어떤 식으로 했든 얘네들이 이 완요골근은 엄지손가락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가면서 영역이 약간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완근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반대로 딱 새끼손가락 쪽으로 네, 연결이 되는 근육이고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가면서 넓어지지만 이렇게 후면에서 봤을 때는 새끼손가락 쪽으로 갈수록 조금 적어진다 영역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면적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영역을 잘 잡아주시면 되고, 어떤 형태이든 여러분이 이거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그 표시되는 기점을 설명드릴게요. 팔꿈치, 그리고 엄지, 새끼손가락, 이 세 개를 기준으로 팔을 굽혔던 폈던 뭐 어떻게 했던 이 팔꿈치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선을 쭉 그어보세요. 새끼손가락까지. 여기 손목에 뼈가 이렇게 톡 하고 튀어나왔죠. 사실 이 팔꿈치 이 척골이 여기 손목뼈 이 새끼손가락 쪽에 만져보시면 안쪽보다 여기가 훨씬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거 그려주잖아요. 네, 그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이걸 기점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전부 다 완요골근, 왼쪽은 전부 다 전완근이에요. 이걸 잊어먹기 전에 제가 이미지로 좀 빨리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여기 팔꿈치 뼈,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 이쪽에 그 손목뼈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쭉 연결시켜 주세요. 자, 쭉 연결시켜 주시고, 팔꿈치를 찾고 쭉 연결시켜 주시고, 이걸 기점으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으면, 새끼손가락 쪽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네, 예, 전완근.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자, 요 위에 있는 것들, 엄지손가락 쪽, 네, 여기 영역들을 여러분이 완요골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근육을 나누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하게 따지고 들면 전체 근육을 뭐 완요골근이라고 할 수 없는데, 기억하시기 편하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팔꿈치, 손가락,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요 손목뼈, 요거를 기준으로 하셔서 여러분이 분리를 하시면 생각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제가 이미지 보면서 후루룩 설명드렸는데,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더 자세하게 찾아볼게요. 자, 이제 다른 이미지 보면서 우리가 아까 외웠던 이름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가 팔은 여러분이 이거 완요골근, 전완근 좀 헷갈리실까봐 채색을 조금 해놨어요. 자, 그럼 이름부터 한번 호로록 외워보고, 위쪽에 이 팔은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지는 않죠. 이름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 삼각근. 자, 두 번째 안쪽에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 이 위치가 변할 거예요. 특히 이 팔, 아래팔 쪽에 있는 이 근육의 위치가 변한다는 거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자, 위쪽에 삼각근, 아래쪽에 두 번째, 세 번째 맞붙어 있는 거 2두하고 3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2두하고 3두인데 엄지손가락 쪽에 붙어 있는 거, 팔꿈치를 기준으로 엄지 쪽에 붙어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자, 완요골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는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전완근이에요. 전완근. 자, 오른쪽에 두 개도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 어깨 쪽, 어깨에 있는 거는 삼각근. 그 다음에 요거 팔의 안쪽에 있는 거, 이거는 이두근입니다. 이두근 두 개는. 자, 그리고 팔의 뒤쪽에 있는 거, 팔의 뒤쪽에 붙어서 세 개의 머리로 나오는 거, 삼두근이에요. 이두와 삼두 사이에서 팔꿈치를 기준으로 손의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게 완요골근이겠죠? 완요골근은 사실 한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완요골근은 앞쪽으로 이렇게 손가락 쪽으로 넘어가고, 자, 이 사이에서 나오는 이게 손가락을 폈다 굽혔다 하는 그런 손가락을 관장을 하는 근육들이에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뭐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요거는 네, 그런 애들이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 뒤쪽에 노란색 이거는 전완근이겠죠. 이름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고 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팔 근육을 조금 또 나눠볼게요. 우리 아까 봤던 이미지 이거 보고서 나눠볼게요. 막상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과 조금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이때부터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나눠보셔야 돼요. 많이 찾아보시고. 위쪽에 어깨 쪽에 이렇게 어깨와 견갑을 통틀어서 붙어있는 근육이죠. 얘는 네, 삼각근입니다. 삼각근은 이두와 삼두 사이로 들어가는 근육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개 더 사실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잘 보이지는 않고 이쪽에 이렇게 이두의 아래쪽에 상완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거의 뭐 완요골근 바로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완근 이렇게 있고, 자, 팔의 안쪽 부분, 팔의 안쪽 부분 안이 지금 몸통 쪽으로 많이 돌아서 들어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삼두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두 이렇게 이두를 나눠보세요. 이두하고 상완근을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삼두 부분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삼두가 견갑골 쪽에서 오는 애도 있고, 자, 요렇게 이만큼까지 삼두가 이렇게 나중에 힘줄로 세 개가 합쳐지면서 힘줄로 변하면서 이렇게 저기 아래 팔뼈 쪽에 붙게 됩니다.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근육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의 팔을 살펴보시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더 잘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팔꿈치 찾으세요. 팔꿈치. 아래부터는 무조건 이 방법으로 여러분 구분을 할 겁니다. 팔꿈치하고 여기 아래쪽에 손목뼈하고 이렇게 쭉 일자로 연결이 되죠. 자, 이거는 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두하고 삼두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완요골근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건너편에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이렇게 이게 전완근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을 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완요골근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 사이에서 그런 손등을 움직이는 근육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몇 가닥 갈라서 그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팔 하박 쪽을 여러분이 표현하실 때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완요골근이 이렇게 넘어가게 여러분 분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도 분리를 해봤어요. 나머지 제가 다른 것들도 제공해드리니까 나중에 과제에서 한번 셀프 분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이 그림 그리다 보면 팔 그릴 때 꼭 똑같이 실수해서 그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쪽집게 강의 그 틀리는 부분만 제가 골라가지고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팔 그리시면 다른 부분들보다 이 겨드랑이 그리는 거는 한 번씩 꼭 어려워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겨드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겨드랑이를 쉽게 그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겨드랑이 그릴 때는 안 보이는 근육이 하나 나오게 돼요. 원래는 여기 뭐 대흉근이랑 삼각근이랑 이두근 사이에 숨겨져 있는 오회완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이 팔뚝을 들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그리시려면 먼저 대흉근이 여러분 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대흉근이 이렇게 팔뚝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 삼각근도 마찬가지로 삼각근도
삼각근도 이렇게 쇄골 쪽에 붙어서 팔에 연결이 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슴을 그리실 때, 자, 팔을 먼저 이렇게 그리세요. 팔을, 몸통을 그리시고 가슴을 그리신 다음에 팔을 그리셔가지고 가슴선을 팔 뒤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팔 뒤로 올려서 이렇게 먼저 분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이두근과 삼두근 사이에서 이 오해왕근이 나오기 때문에 팔 그리고 이 이두에서 요 가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화살표가 하나 생기죠. 버섯같이 생긴 뭔가 이런 공간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겨드랑이에다 버섯을 숨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이게 광배근이 돼요, 여러분. 광배근이고 뒤쪽에 제가 그 견갑골 설명할 때 대원근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화살표 요거를 해주시면 된다. C자를 그리시면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가슴 그리고 팔선 꺼내고 C자를 여기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숨겨준다. 요거를 기억하셔서 겨드랑이 그려주세요. 이 부분도 팔 그리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기 그 삼각근이, 지금 이게 제가 삼각근을 도형으로 표현해가지고 간단히 좀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팔을 들면 삼각근이 이렇게 옆으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러면 걸려요. 목에 걸려가지고 팔을 제대로 들 수가 없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움직임에 아무래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옆에까지는 들 수 있는데 이제 요 위에까지는 팔을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이 제가 화살표를 잘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삼각근이 뒤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겨드랑이 아래쪽 면, 지금 여기 겨드랑이 아래쪽 면 있죠? 여기가 많이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귀 옆에다가 팔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삼각근이 뒤로 넘어가죠? 뒤로 넘어가면서 되게 이 목하고 삼각근하고 승모근하고 많이 좁아져요. 여기가 이렇게 된다. 올라가면서 변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팔의 형태 좀 많이 변했죠? 대흉근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두근이 있고, 자, 이두하고 삼두 사이에서 오해왕근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오해왕근이 많이 가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시옷자 이렇게 광배근을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리 쪽 근육까지 보고 갈게요. 다리 근육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먼저 이름 한번 익혀봐야죠. 자, 다리 앞쪽에는 첫 번째로 대퇴근, 여기 허벅지 쪽에 붙어있는 요 큰 근육입니다. 대퇴근. 그리고 대퇴근의 안쪽에 있는 내전근, 허벅지에서는 요 두 개의 근육을 익혀두시고, 자, 종아리 쪽으로 가서 전경골근, 정강이 쪽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정강이 안쪽에 붙어있는 비복근은 사실 종아리 쪽에서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뒷종아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복근이 있고 뒷모습에서는 엉덩이 근육 대둔근, 그리고 엉덩이 근육 아래쪽에 있는 대퇴이두근. 여러분 이름을 조금 몇 가지 좀 이제 익혀두셨나요? 자, 제가 이것도 외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름을 불러보고 제가 이거를 꺼볼게요. 자, 대퇴근, 허벅지 쪽에 대퇴근, 내전근, 정경골근, 비복근. 자, 엉덩이의 대둔근, 그리고 허벅지 뒷다리 쪽에 대퇴이두근, 그리고 비복근까지.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제가 5초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끄고서 이름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다리 부분, 그리고 뒷다리 부분 이렇게 켜서 제가 이름을 써볼게요. 이 앞쪽에 있는 이 근육은 대퇴이두근, 대퇴사두근이죠? 대퇴사두근. 뒤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름이 앞쪽 부분이 똑같거든요. 네.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내전근. 이쪽은 내전근입니다. 그리고 정강이 쪽으로 가서 전경골근. 그리고 정강이 여기 안쪽에 있는 비복근. 비복근은 똑같이 종아리 뒤쪽에서도 보이죠? 네. 여기도 비복근입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 큰 엉덩이 근육. 대둔근이에요. 대둔근. 그리고 여기 허벅지 뒷다리. 허벅지 뒷다리. 퇴, 이두근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먼저 이름을 익혀봤으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뼈와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다리뼈를 아시려면 골반에서부터 다리 근육들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골반 위쪽에 우리가 그때 외복사근이 여기 위에까지, 그리고 복직근이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능선을 기점으로 아래쪽에는 이제 다리 근육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이렇게 골반에서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과 자, 여기 골반이 합쳐져 있는 뼈가 있는 이 부분, 제가 치골은 좀 더 아래 있다 그랬죠. 이 결합 부분, 이 결합부가 치골이라고 그 골반 내에서 치골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네, 골반의 옆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그리고 여기 허벅지 뼈, 몸에서 제일 큰 뼈죠. 대퇴골이라는 그 허벅지 뼈가 이렇게 있어요. 팔뼈와 마찬가지로 팔뼈도 이런 식으로 이어폰의 형태로 되어 있었죠. 얘도 이렇게 앞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네, 뼈가 골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뼈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안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골반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대퇴골의 경사가 남자보다 조금 더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서 위치를 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 정강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강이 쪽에도 우리 치킨처럼 뼈가 두 개입니다. 팔과 비슷하죠? 다행히 팔처럼 엎쳤다 뒤쳤다 하지는 않아요, 팔은. 이게 엎쳤다 뒤쳤다 하면은 이게 생각하기가 되게 복잡해지는데, 다리는 두 개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되게 자유롭지는 않고 안쪽으로 살짝 꺾인다던가 바깥쪽으로 살짝 꺾인다던가 네, 그 정도의 움직임만 이 뼈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는 뼈, 여기 굵은 뼈 이렇게 두 개 있죠. 이거를 경골이라고 해요. 경골. 그 다음에 비골. 자, 이 경골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강이 뼈입니다. 정강이 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무릎 쪽에 보시면 이렇게 돌멩이처럼 무릎에 뭐가 박혀 있어요. 자, 이건 돌멩이가 아니고 쓸개골이라는 거예요. 역삼각형 형태로 무릎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쓸개골은 뭐 대퇴골이든 경골이든 두 군데에 붙어 있지 않고 좀 떠 있어요. 나중에 여기 제가 앞쪽에 설명을 할 텐데, 다리 근육이 워낙에나 큰 근육이다 보니까 얘가 좀 다리가 이제 허벅지가 움직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에 이 쓸개골이 잘 싸져 있어요. 잘 싸가지고 약간 도르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뼈고, 어디에 붙어 있지 않고 갇혀있는, 인대에 갇혀있는 그런 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뼈를 빠르게 제가 훑어봤는데, 다시 다리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내전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전근은 우리 여기 다리 뼈에 여기 톡 하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여기에서부터 걸려있는 근육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여기에 여기서부터 걸려있는 근육도 있고, 그리고 내전근은 총 5개 정도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될 근육은 봉공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거는 다리를 그릴 때도 굉장히 티가 나는 그런 근육이어서 제가 이거는 따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넓게 근육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지금 대퇴근이 있잖아요. 이 대퇴근과 이 내전근을 가르는 긴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이렇게 사선으로 골반 왼쪽 끝, 골반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경골, 정강이뼈까지 얘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를 사선으로 갈라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이 잘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쭉 다리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 다리 바깥쪽으로 대퇴근이 튀어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대퇴근으로 넘어가 봅시다. 대퇴근은 한 개의 근육이 아니고 이것도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입니다. 원래는 그냥 크게 말해서 대퇴근인데 총 4개의 아주 큰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좀 써볼게요. 외측 광근, 아주 큰 근육이라서 이거 광자를 써요. 여기도 우리 광배근에도 그 광자 썼죠. 그것처럼 이 대퇴사두근에도 광이 들어갑니다. 외측광근, 중간광근, 그리고 내측광근, 그리고 하나 더 대퇴직근이 들어가는데, 외측광근은 지금 제가 이렇게 분리를 조금 해놨어요. 외측광근은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그리고 내측은 허벅지 안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에요. 자, 조금 빗금을 살짝 쳐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중간광근이겠죠. 근데 중간광근은 아니에요. 중간광근은 안쪽에 있어요. 이 바깥쪽에 보이는 거는 대퇴직근입니다. 이 중간광근 위쪽에 얘가 얹어져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중간광근은 안쪽에 숨겨져 있고 바깥쪽에 드러난 거는 대퇴직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강력한 4개의 근육이 이렇게 아래쪽에 제가 아까 쓸개골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삼각형의 쓸개골이 여기 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인대가 돼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쓸개를 한번 감싸요. 쓸개를 감싸고 그 힘줄 안에 쓸개는 이렇게 안쪽에 얌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싸서 정강이 뼈에 이렇게 찰싹하고 붙어요. 이 큰 근육이 정강이 쪽으로 이렇게 와서 붙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축구할 때 다리를 막 펴거나 뭐 이렇게 뛰거나 그렇게 다리 움직임에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쓸개골이 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고, 그리고 근육들이 자, 대퇴골이 이렇게 있겠죠. 그림을 아주 너무나 성의 있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정강이 뼈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사이에 그 쓸개골이 있는데 이 사이에 쓸개골이 있어서 약간 도르래 역할을 하게 해요. 이게 너무나 큰 근육이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근육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간에 힘을 좀 분리하면서 도르래 역할을 해서 다리 근육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이 약간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 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외적으로도 잘 보이니까 여기에 쓸개골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아리 쪽으로 내려보시면 종아리에는 뼈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경골 안쪽에 있는 뼈예요. 이걸 정강이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정강이뼈예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비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자, 이 정강이뼈는 특이하게도 이 뼈 중에서는 앞부분에 근육과 살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하고 뼈가 곧바로 맞닿는 몇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정강이 뼈를 차면 되게 아파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뭐 근육이나 살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강이 뼈를 기준으로 사선으로 왼쪽에 가쪽에 바깥쪽에 붙어있는 이 근육이 정경골근입니다. 정경골근. 자, 그리고 안쪽에 붙어있는 이 근육이 비복근인데요. 비복근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제 곧바로 뒤쪽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엉덩이 쪽에는 지금 이렇게 대둔근이 크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대둔근은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둔근도 있고 중둔근도 있고 이렇게 근육이 엉덩이 근육은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소둔근은 안쪽에 있어서 사실 잘 안 보여요. 근데 대둔근 외에 이 중둔근은 이 가운데 있는 중간 대둔근, 중간 둔근이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이고 앞에도 제가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앞쪽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엉덩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둔근과 중둔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대퇴이두근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이두근은 아니에요. 대퇴이두근은 아니고 당연히 여기 1번 여기 2번이 있으니까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대퇴이두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한쪽에 있는 것만 이렇게 대퇴이두근이고 이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반막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얘를 대퇴이두근이라고 그냥 묶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이름으로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햄스트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햄스트링을 한글말로 대퇴이두근이라고 하는 거고, 네, 뒷다리 근육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햄스트링의 여기 끝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처음에 시작해서 끝쪽에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죠.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형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시옷자의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그 무릎 만져보시면 온폭 들어가는 그 오금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오금이 있고 양쪽으로 이게 갈라지면서 줄을 만들어요. 줄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보실 때는 외적으로 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양쪽으로 돌아가서 이 앞에 있는 그 정강이뼈와 이쪽 비골 부분에 같이 붙게 되거든요. 무릎 전체를 얘네들이 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대퇴 이두근이 그런 식으로 여기 끝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중간에는 파져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대퇴 이두근의 아래쪽에서 비복근이 나오고 있어요. 비복근도 두 덩이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종아리 근육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얘도 보시면 이 다리 뒤쪽에는 두 개의 시옷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오금 부분 그리고 비복근이 끝나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W자를 형성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앞다리에서도 W자를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대퇴이두근이 무릎 위쪽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살짝 W자를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에서는 요 W를 많이 찾을 수 있다. 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복근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가 하나의 힘줄로 합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힘줄로 합쳐져서 발 뒤꿈치에 가서 찰싹하고 이렇게 달라붙는데 이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스건. 여기가 뭐 충격을 받으면 잘 끊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단단한 힘줄이라서 네, 충격을 받았을 때는 좀 이렇게 타격을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복근 말고 한 개 더 여러분께 추가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근육이 있는데 여기 비복근 아래쪽에 살짝 보이는 근육이 있어요. 사실 얘는 비복근은 이렇게 위쪽에서 양쪽에서 떨어지는 근육이라면 얘는 비복근의 아래에서 되게 넓게 가자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거를 가자미근이라고 하는데 일단 밑에 층에 이 가자미근이 있고 위에 층에 비복근이 쌓여 있다. 그리고 이 종아리 근육들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아래쪽에서 합쳐져서 같은 아킬레스건이 돼요. 그렇게 해서 발목으로 연결된다. 네, 그런 근육이 이 종아리 근육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또 근육, 다리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이 근육들을 이름을, 명칭을 찾아보는 사진을 보면서 복습을 또 해볼게요. 읽기 전에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개 정도만 이름을 여러분과 같이 맞춰볼게요. 이 다리 근육들은 다행히 뭐 팔 근육이나 이런 것보다 사이즈가 커서 여러분이 눈에 조금 잘 들어오고 기억하기가 다른 것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덩어리가 지금 되게 크게 잘 보이죠? 여러분 여기 맨 앞쪽에 있는 거 여기 앞쪽에 있는 허벅지 쪽에 있는 4개의 근육 아주 큰 근육 여러 개의 광근이 합쳐져가지고 3개의 광근과 1개의 직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근육이 있죠? 네, 대퇴사두근입니다. 그리고 앞다리에서 대퇴사두근 말고 허벅지 쪽에 삼각형으로 붙어 있는 근육. 자, 얘가 뭐죠? 네, 내전근이죠? 내전근. 자, 그리고 내전근과 대퇴사두근을 가르는 중요한 근육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요렇게 사선으로 골반에서부터 정강이뼈까지 사선으로 연결합니다.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이 근육을 봉공근이라고 해요. 봉공근. 자, 이거는 제가 앞에는 이름을 써두지는 않았는데 이 근육 때문에 앞쪽에서 형태가 많이 갈린다는 거를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쓸개골을 감싸서 정강이 쪽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정강이 자 이게 이렇게 제가 정강이 쪽을 뼈를 살짝 분리를 해놨어요. 정강이 쪽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어떤 근육일까요? 지금 이 근육은 어떤 근육일까요? 네, 이거는 정강이 바깥쪽에 있는 전경골근입니다. 그리고 이 정강이 뼈를 기준으로 안쪽은 비복근이죠. 지금 비복근이 다리를 바깥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복근이 지금 되게 많이 보이는 상태예요. 비복근. 자, 그리고 제가 비복근 아래쪽에 1개의 근육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복근 아래쪽에 깔려 있어가지고 언뜻언뜻 보이는데 이것도 찾기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비복근 아래에 깔려 있는 가자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자미근이에요, 가자미근. 자, 여기까지 제가 부수적으로 몇 가지 근육들을 더 찾아봤어요. 자, 이제 뒤쪽으로 가볼게요. 뒤쪽으로. 나비 모양으로 엉덩이 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엉덩이에서 제일 큰 근육, 네, 대퇴근이에요. 대퇴근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대퇴근 뒤쪽에 2갈래로 갈라져 있는 근육이 있죠? 자, 양쪽으로 이렇게 커튼처럼
양쪽으로 갈라져서 무릎을 감싸고 내려가는 요 근육들. 자, 이거는 대퇴 이두근이죠? 햄스트링. 여러분, 햄스트링이 햄이 돼지고기를 뜻한대요. 스트링은 스트링 치즈 뭐 얘기하잖아요. 그 쭉쭉 찢어진다. 스트링 치즈 할 때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찢어지는 돼지고기? 네,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햄스트링이라고 한대요. 영어 이름도 되게 의미가 좀 재밌죠? 자, 대퇴 이두근, 그리고 대퇴 이두근 아래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나오는 종아리 쪽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덩어리. 이거를 비복근이라고 합니다. 비복근 아래쪽에 아킬레스건. 비복근이 연결되어 있는 힘줄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리고 비복근 여기 바닥 쪽에 살짝 보이는 거, 아까 얘기 드렸죠? 방금 얘기 드렸죠? 네, 가자미근이에요. 이렇게 제가 명칭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자, 복습을 해보고 이제 다리 근육 나누어 보기까지 이것만 하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많은 근육이 들어와서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근육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뭐 날을 잡고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근육을 그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남자의 뭐 우람한 상체 근육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허벅지 근육을 그려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이 강의를 한번 키셔서 다시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근육들이 여러분께 흡수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다시 그림 그리시고 이것들을 반복을 하시면서 너무 급하지 않게 익혀 나가시면 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다리 근육 요거까지 분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앞쪽에서 제일 먼저 다리를 분리를 하실 때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는 골반 끝쪽에서부터 내전근, 여기 안쪽에 허벅지 부분을 가르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 띠, 그거를 먼저 여러분이 분리를 해두시면 근육을 찾기가 훨씬 쉽거든요. 자, 이 봉공근으로 다리를 먼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봉공근의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근육, 자, 이 부분이 내전근입니다. 내전근, 봉공근, 그리고 내전근. 자, 그러면 봉공근의 바깥쪽에는 크게 무릎 위쪽에 올라와 있는 근육들. 대퇴사두근이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막 날려서 써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될 텐데 다시 써야겠어요. 대퇴사두근. 자, 대퇴사두근이 있고 이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이 있잖아요. 무릎 위쪽에 볼록하게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 여러분이 좀 형태를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정강이뼈 살짝 보이시죠? 정강이뼈를 기점으로 바깥쪽 분리를 해줄게요. 사선으로 분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깥쪽은 정경골근, 그리고 안쪽은 비복근입니다. 자, 비복근 아래쪽에 있는 가자미근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가자미근이 조금 더 많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비복근도 찾아보시고, 자, 이번에는 뒷다리로 가서 뒷다리 근육도 분리를 해볼게요. 이 사진은 대퇴이두근이 되게 잘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대퇴이두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갈라주시고, 자, 그리고 비복근도 분리를 해줄게요. 발목까지 비복근을 쭉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엉덩이 쪽에 있는 이 대둔근을 찾아볼까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대둔근 옆에 이쪽에 중둔근이 있죠. 이 중둔근하고 그 다음에 요 대둔근하고 이 중둔근을 감싸고 있는 장경인대라는 긴 띠가 있어요. 긴 막이 있는데, 옆에서는 요거를 옆쪽에 이 장경인대가 붙어 있어서 옆다리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관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장경인대가 이렇게 전체 근육을 감싸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엉덩이하고 중둔근하고 이 장경인대 감싸고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가 움푹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가 완전히 동그랗지 않고 여기가 움푹 들어가서 나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도 보면 살짝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걸 여러분이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중둔근, 대둔근, 요 장경인대가 쭉 이렇게 감싸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이 관찰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다 분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엉덩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들을 여기 사진에서 한 번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비 형태의 엉덩이 아래쪽에 지방이 끼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리고 허벅지에도 지방이 끼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엉덩이 부분이 좀 더 둥그러지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쪽으로 대둔근이 좀 더 몰려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여기 지방이 없어서 여기가 둥글지 않고 조금 일자로 더 떨어진다. 이 형태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대둔근이 이렇게 모여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내전근이 이렇게 나와서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돼요.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리를 앞에서 그리거나 뒤에서 그리거나 공통적으로 이 공간을 조금 남겨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강낭콩의 이런 형태잖아요. 나비 형태 이건데, 여러분이 엉덩이를 그리실 때 많이 그리시는 게 이렇게 볼록하게 동그랗게 엉덩이를 두 개를 이렇게 그리세요. 근데 이 엉덩이 가운데 부분이, 엉덩이는 조금 더 안에 있고, 그리고 엉덩이의 여기 가운데 부분이 살짝 더 올라오게 그리시고, 이 원은, 바깥쪽 원은 조금 더 내려가게 그려주셔야, 그렇게 그려주셔야 엉덩이가 약간 힙업된 엉덩이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엉덩이를 그리려고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일자로 똑같이 끝나는 부분과 안쪽 부분을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면 엉덩이가 약간 처져 보여요. 그래서 뒷모습 그릴 때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살짝 위쪽으로 올려서 그려주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대퇴이두근 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띠가 생겨요. 이 띠가 바깥쪽에서 다리 뒤에서 되게 관찰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채색하실 때 이런 식으로 어둠을 한번 넣어주셔야 여기 다리 부분 표현이 좀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부분도 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여기는 오금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오금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고,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거는 대퇴 이두근이 양옆으로 벌어지면서 약간 커튼 모양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네, 이 부분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복근이 확실히 올라와 있으면 좀 예쁘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 많이 발달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비복근이 갈라진 것도 종아리에서 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갈라지면서 여기 시옷자, 그리고 오금에서 볼 수 있는 시옷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평소 때 많이 틀리는 부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엉덩이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오금을 그린다던가 이런 거 하실 때 틀리지 않게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 앞쪽에서도 살짝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네. 다리 앞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봉공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내전근과 대퇴사두근을 가르는 여기 기점이 되는 곳, 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 흐름이 조금 있어요. 다리의 흐름이 바깥에서 안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바깥에서 안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려주셔야 다리 라인이 예쁘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다리에서 외측 관근은 조금 더 바깥쪽 위로 올라와 있고 내측 관근은 조금 더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다리의 바깥 라인은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안쪽 라인은 조금 더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허벅지에서는 그런 라인을 가졌고, 그리고 이 비복근은 안쪽에 여기 비복근 때문에 살짝 여기가 더 내려와 있고 바깥 정경골근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복사뼈에서도 그런 식으로 높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가쪽 복사, 안쪽 복사, 그리고 여기는 바깥쪽 복사뼈인데요. 바깥쪽 복사뼈가 조금 더 낮고 안쪽 복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차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차를 아셔야 여러분이 다리의 라인을 예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남자 캐릭터를 그릴 때는 근육을 다 뭐 표현을 해도 되니까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자 캐릭터를 그릴 때는 이 근육을 여러분이 라인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는 라인으로 내가 이 라인을 잘 표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리 근육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 것이 여기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에 단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리에는 흐름이 있다. 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흐름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앞다리에서는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나긴 인체 근육 설명 듣고 그리고 이름 맞춰보고 되게 정신 없으셨을 텐데 이번 강의 듣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강의 동안 집중하셨으니까 네, 쉬셨다가 나중에 또 이제 근육이 필요할 때 한 번씩 다시 보시고 그리고 제가 내드리는 과제물들이 있을 거예요. 과제물들을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면 아마 이제 근육 부분은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익힐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4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